이 사고는 2018년 2월 15일에 일어난 사고예요. 날짜를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이날이 설날이거든요. 구정, 설날. 제가 설날에 잠깐 일하고 들어오려고 나간 거고, 그리고 이날이 이 소나타 3년 할부 끝나는 날이에요. 2015년 2월 15일에 계약을 해서 3년 할부가 2월 15일이 마지막 할부일이거든요. 현대캐피탈에 그날 할부를 내면은 이제 3년 할부가 딱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사고가 나서 이 차가 폐차가 됐어요. 지금 이 차가 서대문 구청에서 문화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속 5, 60km 정도로 한 50km 정도로 쭉 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차들이 빨리 안 달렸어요. 그날 설날이라 그런지 같은 속도로 달렸는데 제 조수석에는 중년 남자 남편이 타고 뒤에는 부인이 탔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잘 가고 있는데 서대문 구청쯤 지나가지고 좀 빨리 가달라는 거예요. 집이 문화촌인데 자기 부인이 몸도 아프고 자기도 발이 붓고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찜질해야 된다고 좀 빨리 달리려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서 찜질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속도를 좀 높였어요. 보면은 속도가 좀 빠르죠.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분이 앞에 계신 분이 빨리 달리라고 해갖고 보면 속도가 좀 빨라요.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몇 킬로로 달렸냐고 경찰서에서 쓰라 그래서 50킬로라고 썼는데 아마 50킬로 넘었을 거예요. 60킬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가고 있는데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뒷바퀴를 친 거예요. 흰색 아반떼가. 제 차에 뒷바퀴를 치니까 차가 제어가 안 되고, 알기는 아는데 차가 돌아가는 거는 아는데 핸들로 조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핸들을 어떻게 방향을 돌려도 차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여기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백이 핸들에서 하나 터지고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터지고 뒤에는 에어백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흰 연기가 막 나고, 이날이 보면은 되게 맑은 날이에요. 2월 15일인데 하늘이 파래요. 구름도 있고. 근데 이게 막 연기가 막 나고 하늘이 파랗고 그러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온 것 같더라고요. 기절은 안 했는데 사고가 나서 눈 떠보니까 막 연기가 막 나고 구름이랑 하늘이 이렇게 보이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니까, 그리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가려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 갖고 문도 안 열리고 삐그덕 하면서 안 열리고, 조금 이렇게 열렸는데 안 열리고,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내려가지고 막 여보 이러면서 뒤에 탄 자기 부인을 차에서 내렸는데 아마 기절은 안 했는데 거의 기절 가까이 했어요. 근데 피가 조수석 등받이에도 묻고 바닥에도 떨어지고 차 뒷문에도 막 피가 막 묻었어요. 코피를 흘린 건지 막 몸에서 막 피가 나가지고, 이 여자분은, 저하고 앞에 계신 분은 피는 안 흘리고, 그래서 구급차로 실려가고, 근데 이 아반떼에 운전석에 젊은 남자가 있고 옆에는 여자가 타 있었거든요. 이 남자가 내리더니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요 저한테. 그리고 보험사에서 왔어요. 저는 동부화재고 아반떼는 삼성화재.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반떼 운전자가요. 제가 다 잘못했다고 100% 가실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사고 난 바로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저는 내리긴 내렸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뭐가 어디가 다치긴 다친 것 같은데 멀쩡한 것 같아. 아픈 것 같긴 했는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몸이 막 가슴을 이렇게 막 부여안고 했는데 몸은 움직여요. 그래서 내렸거든요. 문이 삐그덕 하면서 세게 미니까 열리더라고요. 이 문이 찌그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열고,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서대문 구청에서 나왔어요. 여자가 한 명이. 이날 설날인데 뭐 당직하는 여잔가 봐요.
CCTV를 보고 왔는지 오더니 하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저는 갈비뼈 2개가 골절되고 2개가 이제 부러지고 이 앞에 남자분도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뒤에 그 아주머니는 척추 장애 입어가지고 영구 장애 판정받았는데, 이 공무원이 서대문구청에서 나온 여자가 하는 말이 저한테 청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등도 부서지고 가로수도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돈을 청구한대요. 이거를 구청에서. 이게 구청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고 뭐 사인을 하래요. 뭘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한 과실이 아닌데 왜 내가 사인을 하냐고, 저 차가 잘못했다고, 저 차 기사 아반떼 운전자한테 사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일단은 제가 사인을 해야 된대요. 제 차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보상물이 이제 무슨 과실이 정해지면 이제 그 사람한테 받는데, 일단은 제 차로 치였으니까 제 차로 구청 시설물 이거 망가진 거를 배상해야 된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근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그게 뭐 이상이 없대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매일 주먹으로 꽝꽝 세게 가슴을 친 다음에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도 깨고 아파가지고 엄청 아파요. 갈비뼈 부러지신 분들만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느낌을. 어떻게 아픈 건지. 이렇게 찌르는 고통, 바늘로 찌르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주먹으로 뭉툭하게 퍽 맞은 그런 고통이에요. 퍽 맞아가지고 가늘고 뾰족한 걸로 찌르는 고통이 아니라 뭉툭하게 이렇게 막 주먹으로 막 퍽퍽 맞은 그런 고통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 조금 정밀하게 찍는 거 있죠? CT나 MRA 그런 거 말고 무슨 자기 공룡으로 하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보니까 금이 같대요. 근데 약이 없고, 갈비뼈가 부러진 거는 그냥 진통제는 있죠. 먹는 약, 진통 줄여주는 거. 근데 이거를 빨리 낫게 하는 치료나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대요. 금관계 저절로 붙는데요. 근데 한 2달 동안 계속 엄청 아프더라고요. 2달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전치 1달인가 전치 2달인가 그렇게 진단서 받았고요. 그 대인 보상을 500만원 먼저 받았어요. 500만원 받고, 차에 대한 보상은 과실 뭐 정해진다고 뭐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아반떼 운전자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소송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돈을 못 받고, 근데 경찰서에 와서도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갔어요. 가해자로. 근데 자기는 거기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검찰청으로 넘겼거든요. 서부지검으로. 서부지검에 갔는데 거기서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 화면을 보여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불기소 처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몇 대 몇 과실, 누가 과실이 있다 없다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고 이것만 정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아반떼 운전자가 가해 이렇게 정했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이제 정하는데, 소송을 하면은 1년에서 길면 2년도 걸린대요. 3년도 걸릴 수 있고, 그때까지 이제 돈을 못 받는데요. 이 소송할 때까지. 그러니까 삼성화재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네가 무과실이라고 이 운전자 말 그대로 듣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 화면이 CCTV 화면인데 제 차에 블랙박스가 망가졌어요. 가격이 싼 거여가지고 실내 촬영이나 실외 촬영이 안 돼가지고, 이 CCTV 화면은 나중에 검찰청에서, 이게 구청에서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제가 경찰서에는 제공해줘요.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넘겨서 자료 제공해달라고 해서 이게 받은 CCTV예요. 이 화면이고요. 근데 암만 기다려도 재판이 안 끝났는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재판도 그때 중지됐었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 줄 알았는데 2년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쯤 돼가지고 삼성화재 한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불러주니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담당자도 이제 그만두고 없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때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재판이 이미 끝났대요. 1년 전에 1년 만에 이게 재판이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과실 비율이 8대인가 무슨 7대3인가 8대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값을 폐차했으니까 이거를 고치는데 뭐 800만 원이던데요. 그 공업사에서 차가 완전히 막 바퀴도 다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엔진도 다 부서지고 라디에이터도 다 부동액도 새고 그런 상태거든요. 엔진오일도 다 흐르고 800만 원 들여서 고치느니 제가 새 차를 그냥 샀어요. 폐차하고. 근데 삼성화재에서 기록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그러면 안 줄 거냐고 내 폐차를 했는데 차 가격을 그랬더니 이게 복잡하대요. 2년이나 지나가지고 차 가격도 그때 당시에 차 가격을 조사해 봐야 되고 자료도 찾아야 되고 뭐 재판 기록도 찾아야 되고 뭐 한 몇 달이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차 가격이 뭐 얼만지 뭐 이런 걸 또 조사해야 된대요. 또 폐차장에서는 폐차 금액을 얼마 받았냐요. 그래서 폐차 영수증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게 없대니까 그게 없으면은 위에 보고를 해야 돈을 받는데 그게 없어서 또 보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 공업사에 가서 폐차를 대행했거든요. 거기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나서 폐차 금액을 한 40만원인지 50만원인지 받은 것 같다고 그냥 그걸 해달라니까는 그 자료가 없으면 또 안 된대요. 삼성화재 그 직원이요. 그래서 그때 통장을 조회해 봤어요. 제 통장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봤더니 2년 전에 폐차 비용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 게 40만원인가 50만원 들어온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카메라로 찍어서 삼성화재 직원한테 보냈더니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된다는 거예요. 증거 기록이 있어서. 그래서 폐차 금액으로 받은 비용을 빼고 당시 차 중고차 가격을 그래서 이걸 빼고 뭐 더하고 빼고 굉장히 많대요. 더하고 빼야 될 게 과실을 뭐 빼고 그 다음에 지연 이자도 또 넣어야 된대요. 이게 2년이나 지났으니까 저한테 제가 또 이자를 받아야 돼요. 늦게 안 준 걸. 근데 삼성화재에서 1년 만에 재판이 끝났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재판 끝났으니까 돈을 알아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 과실이 분명한데 소송까지 걸었죠. 소송이 끝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 연락하니까 뭐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서 하다가 결국 500만 원 정도 차값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사고가 났는데 당일날 아들하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입원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랬는데 제가 사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한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분은 잘못한 거 없다고, 그 기사분은 잘못한 거 없다고, 그 아반떼가 잘못한 거라고. 왜냐면 이분이 빨리 가라는 말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 아버지가 빨리 가달라고 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결국은 생각해보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설명하고 나중에 이 여자분이 장애 입은 건 어떻게 알았냐면 손해사정인이 전화 왔어요. 간호사 출신이라는데 보험공단에서도 근무했었다고 저한테 맡기지 않겠냐고 이 보상 받는 거 대인 보상.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수수료가 뭐 10%인가 뭐 받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손해사정인한테 맡겼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후유장애가 남아가지고 영구장애가 남아서 2천만 원인가 보상 받고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게 삼성화재 직원한테 들었나? 저한테 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이분이 장애 받아서 보상금을 뭐 2천인가 받고 남편도 뭐 치료비로 뭐 800인가 뭐 받고 어떻게 뭐 했다고 손해사정인한테 들었나 삼성화재 직원한테 들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차에서 이렇게 하면은 똑바로 앉아도 이렇게 사고 하나 이 아주머니가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의자에 똑바로는 앉았는데 뒷좌석에 안전벨트는 안 맸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막 피 흘리고 장애 나는데, 그리고 이거 대낮에 밤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낮 시간에 과속도 안 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 나거든요, 부딪히면은. 근데 자리에 똑바로 안 앉고 여기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더 크게 다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똑바로 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 이후에 제가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달은 운전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또 일을 조금밖에 못 했어요.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운전 안 하고. 근데 낮에도 내 차 옆으로 차가 조금만 가까이 오면은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붙으면은 피하고, 왼쪽에서 붙으면은 오른쪽으로 피하고, 빨리 못 달리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빨리 찜질해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 말만 안 했으면은 한 5분 후에는 집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가 있을 텐데, 빨리 가달라는 말을 해갖고 5분이 걸릴 게 한 2달인가 3달 입원했어요. 아니, 더 입원했나? 이 아주머니는 한 몇 개월 입원했대요. 남편분은 좀 일찍 퇴원하고, 저도 한 2주인가 3주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빨리 못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시속을 지금 이 차 운전할 때도, 카니발도 50km에서 60km 정도 속도로 항상 다니거든요, 시내에서. 빨리 가려고 해봤자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빨리 못 가고 더 늦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가달라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 생각이 나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늦게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지.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잘 도착을 할 텐데. 이때 차가 LF 소나타예요. 이 폐차나고 그 다음에 찬사가 소나타 그 뉴 라이즈 그거고요. 이상 저의 예전에 사고 났던 이야기 지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설레이는 마음